자, 페이지 14페이지 보도록 하겠다. 자, 적어놓도록 하자. 3차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4차도 5차도 아닌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표현은요, 바뀔 수 있어요. 다른 표현들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3차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표현, 혹은 3차 함수 fx가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표현, 혹은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요 4개의 표현은요, 사실 모두 같은 얘기예요. 자, 어떤 표현으로 나오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s가 극대 극소를 갖는다라는 경우에는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거나 혹은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순간적으로 0이 되면서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요, 이렇게 헐렁이처럼 슈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다 순간적으로 0 되면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헐렁하게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 얘네들은 극대값도 없고 극소값도 없고 극값도 없지? 반면에 얘는 어때요? 극대값 갖고 있고요, 극소값 갖고 있고요, 극값 갖고 있고요,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말로만 정리가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가지 표현은 모두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 얘네들을 나타내는 비슷한 말, 뭐가 될까?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3차 함수 fx가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죠. 혹은 감소함수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요, 지금부터 뭔 짓을 해본다? 도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자, 얘는 어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와 같은 2차 포물선의 식이 도함수가 될 테고, 얘는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라는 이와 같은 포물선의 식이 나오겠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자, 저 3차 함수 fx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자라는 표현을, 이 표현을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2차 함수가 되지. 맞아? 그런데 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가 나와? 항상 실근이 2개가 나와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반면에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증가함수이다, 감소함수이다 라는 말은 어떤 그림이 나오나 보도록 할게요. 얘 계속 증가하고 있지. 근데 중간에 살짝 0 찍었지. 증가하다가 살짝 0 찍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자, 두 번째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0 찍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증가 상태, 위에 붕붕 떠있는 상태예요. 자, 세 번째 그래프 감소하고 있네요. 그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래프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 도함수라는 이 도함수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판별식 D는 어떤 상태야?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죠. 되겠습니까? 예. 자,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3차 함수가 극값을
극값을 가져! 이런 표현 보이면 3차함수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인 f-x는 0을 만들어 놓고 2차 함수의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고. 자, 3차 함수 fx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극값 안 가져! 이런 표현 보이면 3차 함수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푼다? 2차 함수인 f-x는 0을 만들어 놓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예. 될까? 넘어가도 될까? 네. 그럼 아래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선생님 주위에 좀 털어올게요. 잠시 풀고 계십시오. 문제 다 푸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몇이 나왔습니까? 몇 개? 3개. 다른 답 나온 사람? 3개. 몇 개? 2개. 2개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극값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딱 봤더니 와우, 3차 함수네요.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얘는 확실한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는 0,
판별식 D 이렇게 푸십시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도함수 쓰도록 하겠다. F-X는 3A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라고 나왔어요. 자, 얘를요,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놓고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므로 판별식 D는 어때야만 한다? 0보다 작거나 아니 크다. 그치? 예, 0보다 크다? 였죠? 자, 그래서 얘 풀어볼 겁니다. 딱 봤더니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네. 그러므로 우리는 4분의 D 공식 쓸 수 있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두 개 곱해서 3A의 제곱이 나왔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부등식에서는 최고창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0보다 작다라고 나오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자, 얘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얘가 삥 꽂고 놀면 나도 얘랑 놀고 싶다. 삥 꽂고 싶다. 그럼 3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루트 3의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루트 3, A 플러스 루트 3은 0 이하이므로 A의 범위가 우선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A는요, 마이너스 1, 0, 1 이런 애가 들어있지만 문제에서 A는 0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 있지.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다. 됐어요? 예. 항상 꼼꼼하게 치밀하게. 자, 예. 두 번째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답은 아직 못 풀었어요. 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뭐래요? 극값을 갖지 않을 때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모두 다 무엇으로 풉니까? 2차 함수 f-x는 0.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를 구해볼게요. 자, f-x는 3a-4의 x의 제곱 플러스 6의 b-2x-3a 이와 같은 식이 됐는데 여기에 는 0이라고 놓아서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용할 건데 판별식 4분의 D공식 쓸 수 있겠네요. 얘가 0 이하다라는 요 개념 이용하겠습니다. 자,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은 3의 B-인데 제곱하면 9의 B-2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얘하고 얘를 곱해버리시면 되겠죠? 자, 곱했더니 마이너스 9a에 a-4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9a니까 플러스 9a에 a-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얘가요 0 이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제 나 뭐 하고 싶어요? 좀 정리하고 싶지? 근데 양변에 9가 있네? 9 빼버려도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b-2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0 이하다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얘가 무슨 도형인지. 원이에요. 원. 원이란 게 보여? 안 보여요?
산주형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원이라는 게. 보여요? 예. 자, 원의 방정식의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뭐 무지 이쁘게 나올 때, 표준형으로 완벽하게 나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원인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우선 다 전개해 보시면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 이하다 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맞아요? 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 예를 들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이 있을 때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절대로 이 항 사이에 x, y 항이 있으면 안 돼요. x, y 항은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없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만 없으면 돼. 알겠지?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반지름이요. 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요 식에서 막바로 어떤 공식 뽑아낸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된다라고 요런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게 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원이 되기 위한 존재 조건들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 봤더니 어때? a제곱 b의 제곱 계속 같고 ab항 없지. 맞아? 와,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 같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봐야겠네. 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뭐로 만들기만 하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죠? 만들려면 뒤에 뭐 있으면 되는데? 플러스 4. 그래서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은 자, 이쪽에 갑자기 4를 붙였으니까 이쪽에도 4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뭐야? 원의 내부치. 맞아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의 제곱은 얼만데? 예, 반지름의 제곱이 현재 4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공식이 뭔데? 파이 아래 제곱. 답은 몇 파이? 4파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또 못 믿어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을 또 실어놨습니다. 자, 손 들어보자. 나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안다. 나는 근의 분리를 안다. 그래, 반대로 하자. 나는 근의 분리 모른다. 다 알아요, 몰라요? 내 기억이 안 나지? 그럼 모르는 거야.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면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간단히 문제풀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간단히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2차 방정식의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 보자.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개념이야, 얘들아? 근이지, 근. 그래서 수학자들은 야, 근 어떻게 구할까? 연락 고민을 했어. 그래서 만들어낸 첫 번째 개념이 뭐야? 근의 공식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근의 공식 외워 못해요? 외우지. 당연히 외우지. 맞아? 자, 그래서 근에 대해 잘 공부를 했는데 가만히 수학자들이 보니까 이 근이라는 게요. 와, 실근이 나오는 경우, 즉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서 실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야. 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하고 싶네?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 무슨 개념 되겠습니까?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 판별식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자, 이제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 중간에서 살짝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근계강 공식이 들어가고요. 근과 계사의 관계 공식이 들어가고, 고등학교면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배웠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뭐 혹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이론 중에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순수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이론은 뭐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겠지.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 실근이 나오는 경우를 봤더니 수학자들이 실근이 나오는 경우를 봤더니 와, 이 실근이요. 둘 다 양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분이 모두 음근인 경우도 있고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인 경우도 있더라요. 와, 그럼 언제 둘 다 양근이고 두 분이 모두 음근이고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지?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뭐야? 그래, 우선 실수해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 두 분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클 테고 그래, 알파 베타도 0보다 클 거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두 분이 모두 양근이야 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자, 음근일 때 우리 한번 불러볼까? 시작. 1. 판별식 D는 0 이상.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3.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런 개념 만들었고요. 자,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돼요. 자, 이 개념이 바로 뭔데? 이 개념의 제목이 뭔데?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에요.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가 뿔뿔이냐, 마마냐 이런 거 묻고 있잖아, 맞아? 그럼 하나 묻자. 너희 근의 공식 외우지? 예. 판별식 외우지? 예. 근계강 외우지? 예. 그럼 고등학교 때 배운 실근의 부호도 이거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개념이 그 후에 조금 더 발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나온 2차 방정식 이론이기 때문에 두 개를 철저히 잘 알아둬야 된다, 안 알아둬도 된다?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근의 원리는 지금 딱 보니까 미적분파하고 묶여있지? 완벽히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실근의 부호하고 근의 분리의 차이는 뭔데요? 실근의 부호는요, 이런 근을 나누는 기준이 몇이야? 0인 경우야. 와,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네?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네?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네. 근의 분리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야. 두 근이 모두 7보다 크네? 두 근이 모두 7보다 작네? 한 근은 7보다 크고 한 근은 7보다 작네. 기준에 변화가 생긴 게 바로 근의 분리야. 우리 찬주 놀라. 고등학교 1학년 거만 하면 갑자기 졸려요. 예, 파이팅이야. 자, 그래서 우리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한 근은 0보다 크고 또 한 근은 0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건 0이라는 기준이 다른 숫자로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예요. 자, 요 밑에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 시작! 부호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0 대신 어떤 실수, 위에서는 어떤 실수를 7로 예를 들었으므로 바꾸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된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근의 분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풀이법이라고 나와있죠. 자,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땡땡.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예요.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자,
유형은요, 두 종류의 유형이 있어요. 얘는 항상 두근이 모두 양근, 두근이 모두 음근, 서로 다른 부액은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근해 분리 없이 똑같은 개념이어서 두근이 모두 라는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수학에서요 두근이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 주셔야 돼요. 기본이 얘야. 그래, 두근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조건 세 개를 만족시켜야 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실근의 부호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실수여야 되지. 허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요. 그리고 근해 분리에서는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따져주냐면 대칭축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대칭축의 위치.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따져주셔야 돼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결론 낼까? 자, 너희들이 근해 분리 문제를 풀고 싶으면 항상 그림부터 그려 푼다. 판별식 D는 0 이상,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실근의 부호에서 발전된 개념이니까요. 실근의 부호랑 첫 번째 건 똑같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실근의 부호에 나오는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베타와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 나올 수 있죠? 관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대칭축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라는 2차 함수식은요. 항상 대칭축이라는 걸 같이 대칭축의 식 어떻게 구하는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맞지? 맞아?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래서 선생님이 대칭축의 위치를 쓸 거예요. 그래,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2분의 1만 앞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거.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2차 방정식에서요. 마이너스 a분의 b 요런 게 나오는 개념이 뭐였어? 근계간이에요. 근계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와 같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다라고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요 녀석의 위치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와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얘 그림으로 그려버리고 싶어. 그림으로 그려버리고 싶으면 얘는요. 예. y 절편을 만들어내는 y 절편식이 뭐야? 0, 마이너스 3이지. 얘를 만약에 y는 이라고 붙여서 그래프로 해버리면 맞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 있지. 맞아? 얘를 함수화시켜서 y는 이라고 놓고 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x자리에 0 대입하면 얘 뭐 나와요? 알파 베타 나오지. 맞아? 그래. 0, 알파 베타 이와 같이 그림이 무조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0이 뭐야? 실근의 부호에서는 0이 경계점이에요. 그치? 기준 경계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알파 베타의 부호를 본다는 건 뭐예요?
경계점에서의 무엇을 본다는 것과 같다? y값의 부호를 본다는 얘기와 같다지요. 맞습니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가 와 y값이 그림 그렸더니까 경계점에서 y값이 양수야? 뭐 이런 식으로 부호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얘는 무슨 부호와 관련이 된다? 알파, 베타 부호와 관련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관계를 묻는 문제가 시험